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 후보자가 조목조목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납득이 되십니까? 들어보시죠. 정치자금법 사건 유죄 확정된 것에 대해서 이건 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글쎄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을 억울하다, 표적 사정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관건일 텐데요. 11명의 1억 4천만 원 채무 논란에 대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총리 지명 이후에 대출을 받아서 갚은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여전합니다. 아빠 찬스 논란과 관련해서 아들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선 여전히 아빠 찬스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02년에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고 2008년도에도 또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2002년 사건도의 판결문을 보면 총리 후보자의 주장과 다르다는 겁니다. 2002년도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해서 중앙당이 요청했던 거다.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나한테 물은 거다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명확히. 돈을 전달받으며 영수증 처리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업 관계자가 기부 한도 다 차서 처리 곤란하다라는 답변도 했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는 마치 나는 모른 채 후원금이 왔고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해프닝인 것처럼 해명했지만 사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지금 총리 후보자가 하는 것과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이 너무나도 다른데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총리 후보자는 나는 몰랐는데 후원금이 들어왔고 영수증 발급을 안 해줬고 그걸 왜 나한테 책임 묻냐라는 식으로 했지만 돈이 오고 가는 거 총리 후보자가 다 알고 있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금액 자체가 2억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2004년도인가요? 2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한 20억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데 그냥 영수증 처리를 안 받고 법에 영수증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영수증을 마치 뭐 영수증이 그냥 요식적 행위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 영수증 처리를 하냐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영수증 발급받아도 돼 있고 발급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뇌물로 쓰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수증 발급받도록 돼 있는데 영수증 발급, 미발급 이 부분을 저는 떠나서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자금 2억을 SK로부터 받은 게 맞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변명할 거 없이 쿨하게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성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단순히 김 후보자가 이 내용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뭐 영수증 발급 안 한 게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그 판결 자체가 집행유예 판결이 났잖아요. 그건 별거 아닌 것이라고 하면 아마 벌금형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말을 법원서는 믿어주지 않은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이제 2억이나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뭐 자기 어떤 합리적 변명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판결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야당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세비 수익은 5억인데 7억의 과징금을 다 갚고도 재산이 2억 더 늘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추징금 6억, 완납하면서도 순자산이 7억 이상 증가, 세비는 5억이다. 자금 출처 명확한 해명이 안 된다. 국민의힘 의원,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물었는데 어디에 썼는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 다 갚았다.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 세비와 기타 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이 유명 대학에 자녀를 유학시킨 것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현처와 전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현 부인이 현재 생활비 자금, 전 부인이 아들 유학비 자금 관련했다라는 해명성 발언이 나오자 그럼 다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그리고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그 강모 씨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의혹들과 해명들이 지금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도 궁금합니다. 권영진 의원님. 저도 사실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저렇게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클리어하지 않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2번이나 이렇게 유죄로 이렇게 됐는가, 이 부분들을 좀 새롭게 아는 계기였고요. 근데 우선은 지금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지난번 2번에 그건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게 사건이 언제냐 하면은 수사하고 재판 판결을 날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검찰로부터 표적 사정을 받았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 다른 분들이 알면 벌쩍 뛸 일이죠. 그 자체를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의혹,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해명을 하지는 않고 내가 전에도 이렇게 억울하게 표적 사정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또 해명을 보니까 아니 내가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무슨 비리, 나는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지금 강모 씨로부터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10명으로부터 1,000만 원씩 해서 2008년도에 하루 만에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이거 안 갚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안 갚은 거라면은 사실상 이게 이 채무가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의혹을 해명을 하면은 될 일인데, 내가 이거 2억밖에 안 되는데 재산이 내가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온 나한테 비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의혹으로 번지냐 하면은 그럼 좋다, 그러면 재산 증식 과정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지난 5년 전에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할 때 재산 신고할 때는 마이너스 5억 8천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6월 달에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지금 2억이 넘는 재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보면은 단순으로 계산해도 한 8억의 재산이 5년 사이에 늘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세비 받는 게 빤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 월 1,000만 원인데 그럼 5년간 모아도 한 5억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어떻게 그 사이에 이게 채무 6억 2천 갚고 이렇게 하면서도 재산이 오히려 늘어났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비는 안 썼냐? 그다음에 코넬 때 다니는 아들 유학비는 어떻게 됐냐? 이것까지 가면서 그러면은 빨리 이 재산 전체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내가 1억 4천 이런 취지로 2018년도에 빌렸는데 그동안 이자는 어떻게 갚았다. 그러면은 통장으로 이자가 입금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밝히고 그다음에 원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최근에 갚았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6월 12일 날 갚았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언론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갚았다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언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채무를 갚았다,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될 일을 이게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라고 몰아붙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무슨 비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것으로 계속 이 증폭이 돼가는 형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청문회를 통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좀 명백하게 스스로 밝히는 게 그걸 문제 제기하는 국민이나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윽박지르고 니들이 잘못한 거다, 니들이 지나치다 하기 전에 좀 해명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권영진 의원 의견입니다. 야당에서는 복경 의원님 총리 지명이 안 됐. 여당입니다. 여당. 야당에서는 김민석 제가 맞았어요. 야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야당 그래서. 이제 여당 되셨으니까. 야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지명 안 됐으면 그거 안 갚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안 갚다가 총리 지명된 이후에 갚았다. 이걸 좀 수상하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에서는.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시점들도 지금 현재 시점과 그때 그 시점이 많이 섞여 있어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시장 선거 때 그때 이명박 시장과 그 둘이서 붙었을 때 그때 30대 때 뭐 그때는 지금과 선거법 정치자금법이 완전히 달랐을 때예요. 그 보존되는 비용도 비율도 작았었고 처벌 수위도 굉장히 낮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 저 후보자의 해명은 중앙당 후원에 된 줄 알고 그리고 중앙당에서 지원금으로 준 줄 알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후원금 영수증 처리는 중앙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 불법 정치자금 사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언론대로 보면 지금 기준에서 볼 때 지금 서울시장의 후원금 계좌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금 계좌가 다 차서 안 했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시점에 있어서는 중앙당 후원금으로 들어왔었고 그 후원금 처리는 중앙당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불투명한 정치자금들이 선거 때 많이 돌아다닐 때 그때였었기 때문에 그것을 후보자 입장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투명한 통로로 받는다라는 것이 중앙당 지원금이었었기 때문에 저런 해명을 했었고 그때 당시가 이제 이회창 노무현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를 전체적으로 할 때 그때 본인이 이제 표적이 되어서 함께 희생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정치적 희생양의 일부였었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지금 시점과 그때 시점은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네.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액수는 큰데 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액수가 만약에 7억 2천 정도의 정치자금인데 이게 불법이었다라고 하면 벌금형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는데 왜 왜 벌금밖에 안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청문회 때 그 후보자가 그 해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해명들 가운데서 전처와 또 현재처 두 분을 다 증인으로 부른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하다. 이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가정사에 대해서 일종의 정책으로 난도질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갔는데 아들이 무슨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 연구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누군가가 실제 대표 발의했다. 할 수 있죠. 교육 불평등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은 착안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법은 이런 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빠가 야 이런 것도 있다더라라고 동료 의원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 동료 의원이 학생들이 정말 좋은 시도를 하고 좋은 가치를 갖고 있네라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 대학 입시를 하는데 유리하게 썼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아빠 찬스,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아빠 찬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채무냐 아니냐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권 의원님이나 뭐 저나 다 정치인들이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우호적인 후원자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거는 너랑 나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신데 아마도 김민석 의원은 정치를 15대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두텁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기도 어려우니 나는 천천히 갚아도 돼.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일종의 채무를 늦게 갚아도 되는 묵인 이런 것들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저랑 친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늦게 갚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큰 피해가 될까 봐 실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정치인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자칫 표적 사정이나 표적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서로 좀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지금 총리 후보자까지 됐으니까 그 청문회 현장에서 당일날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는 속 시원하게 좀 밝혀줄 것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안 돼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럼 처벌을 왜 하지요? 다시 또 처벌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국무총리로서 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에 두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경 의원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결국은 과거 사건뿐 아니라 그 과거 사건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해주고 받은 그 강모 씨와의 채무 관계가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그 돈 갚았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이 강 씨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돈은 어떤 돈이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 임원을 했던 법인이 강 씨 사무실에 주소지를 뒀다라는 것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거 임원을 지냈던 사단법인 두 곳의 사무실 주소지가 강 씨가 소유하던 오피스텔 주소지와 일치했다.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이런 사무실까지도 같이 쓴 거 아니냐,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A법인은 임차료를 480만 원 지급했는데 월 40만 원 꼴의 아주 저렴한 임차료를 내면서 썼다라는 겁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같은 건물 오피스텔 현 시세 월 8, 90이다 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서 자웅동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강 씨는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입니다. 과거에는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고 2014년 창당한 원외민주당의 초대 당대표가 강 후임 당대표가 김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김민석의 후원회장까지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강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하더라.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기내 간담회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관계가 총리 후보자와 이 강모 씨이고 꼬마 민주당 시절 때부터 이 두 분은 이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였던 게 여러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무실 같은 경우도 강모 씨가 갖고 있는 이 사무실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임원이었던 회사가 이제 좀 굉장히 저렴하게 쓴 걸로 보이는데 최근까지도 이 강모 씨가 돈을 빌려줬고 이 어떤 관계입니까? 뭐 오랜 후원자이기도 했고 뭐 특별한 관계인 거는 분명하지만 저렇게 이 문제를 다 어떤 불법 내지 부정한 거래로 연결시킬 문제인가 싶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도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얘기하는 단체 어떤 임원인지 실제 단체 어떤 역할을 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지도 일단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시점 기준으로 지금
2019년에 월 40만 원이고 현 시세 8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맞춰보면 그 시세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역시 그 소명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원래 저것도 일종의 지역이 저 때도 좀 비싸지 않았을까요? 저 지역이면?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약간 양해를 해서 조금 깎아줄 수는 있고 저게 불법 정치 자금의 어떤 간접적 수단 내지는 대가성이 결부돼서 뇌물이 된다고 할 때는 실제 시세하고 아주 현저한 차이 정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시세도 똑같이 80만 원이었다. 그런데 40만 원이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이게 실제 불법적으로 사실상 이 사무실 임차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자금 내지 뇌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해석될 정도 문제는 아니라고. 금액이 너무 작다. 그렇죠. 그 정도 차이 가지고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키워가는 건데 이 1억 4천 채무 같은 경우도요. 2018년에 차용증을 쓰고 빌렸고 그 이후에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재산 신고를 합니다. 재산 신고에 4인간 채무에서 1억 4천이 존재하죠. 그러면 차용증 쓰고 재산 신고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내역을 보면 그 추징금부터 쭉 갚는 내역도 다 확인돼요. 자산 신고에서. 많을 땐 1억, 적을 땐 6천 정도 갚아서 24년에 완납했는데 이제 국가 채무를 먼저 갚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누진해서 그게 더 붙기 때문에 이자가. 그거 먼저 갚고 갚으려고 했는데 추징금 먼저 갚다 보니 그렇죠. 4인간 채무를 갚는 시점이 점점점 늦어졌다. 23년까지는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나름 어떤 그 재정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거를 불법 장치자금 목적으로 수수를 했다고 하면 차용증을 왜 쓸 것이며 은밀하게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재산 신고를 왜 하겠습니까? 재산 신고는 계속 채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다른 어떤 이렇게 공직 취임이 아닌 방식이라더라도 무슨 이걸 검증 들어가면 이 채무 사실상 안 갚는 거네. 원래부터 정치금에 이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걸 신고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죠. 만약 진짜 불법 자금이었다면. 근데 계속 신고하다가 앞에 이 추징금 채무부터 갚고 못 갚았다. 이 설명이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인가요? 그러니까 4인간 채무였고 워낙 지금 신고된 재산이 2억밖에 안 되고 세비 수익 외에 이제 기타 소득이 조금 있었으니까 조금씩 갚아 낚았고 4인간 채무는 국가 채무를 먼저 갚느라고 늦어졌고 그 정도의 설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는데 차용증 썼고 신고했고 그걸 왜 불법 자금이라고 단정을 해서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지 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네, 관건은 그 포인트에 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았던 사람들끼리 또 자금 거래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차용증을 썼지만 이자를 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총리로 지명되기 전까지는 상환 날짜를 많이 넘겨서 안 갚고 있었다는 점, 결국 불법 정치 자금을 합법적인 것처럼 눈속임한 건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썼던 이 차용증도 허위 차용증이 아니냐라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어제 본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에서 그 10명에게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위라는 단어 쓸 때 조심해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선 조기현 변호사님은 그 월세가 그때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안 오른 걸 보면 큰 차이 아닐 것이다라는 해명도 전해주셨는데 권영진 의원님. 근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실 강모 씨란 분하고 관계 아니 저렇게 무감각할까 싶어요. 2008년도에 그분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벌금 600만 원에다가 추징금 6억 2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 사람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고 거리를 두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또 이분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 2천만 원 또 돈을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10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억을 빌렸는데 그중에 한 분 이모 씨란 분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김민석 후보자하고는 전에는 거의 관계가 없고 강모 씨 회사의 감사라서 그렇게 해서 돈을 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거죠. 이 결국은 이 돈도 강모 씨 돈 아니었냐. 그리고 같은 날 하루 사이에 10명으로부터 똑같은 차용증을 쓰고 빌렸으니 이 차용증도 이게 진짜 차용증 맞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하고는 관계가 얼마 전까지도 후원 회장까지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제 추가적으로 이 김민석 의원이 했던 2개 단체 이사장도 맡고 있었고 법인의 이사도 맡았던 이 단체의 사무실도 강모 씨 소유의 그게 이 임대료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분 소유의 사무실에 썼다라는 것도 또 밝혀지니까 이 강모 씨하고 김민석 후보자하고 관계가 뭐냐 이게. 한 번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그렇게까지 받았으면은 유죄로 인정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아니 이런 상황일 것 같으면은 만약에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말끔히 끊을 수 있겠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그걸 자꾸 뭐 왜 허위라는 거 단정하느냐, 너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문제로 몰고 갈 게 아니라 본인이 나는 이런 이유로 돈을 이렇게 빌렸고 그동안 이자는 어떻게 갚았으니까 내 이자 갚은 통장 영수증이 여기 있다. 그리고 원금은 언제 돈을 어떻게 해서 차입을 했으면 어떤 은행에 어떻게 차입해서 언제 갚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될 문제지 그걸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과 야당을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그리고 의혹을 과연 해명하는 총리 후보자의 대결이 펼쳐질 텐데 청문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